예, 안녕하세요. 이해란입니다. 예, 저희 이해란 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한 주일에 한 번 시사 토론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노이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예, 다음 주 수요일에 하노이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좀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박상학 대표님, 탈북자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탈북자의 시각에서 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제가 작년에 그 싱가포르 회담 때 우리는 미국에 같이 가 있었는데, 그때 혈변을 토하던 우리 박상학 대표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상학 대표님의 그 울분을 쏟아내던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주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박상학 대표님의 이 마음은 어떠한가, 생각은 어떠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학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리고 또 통일 전문가로 명성이 높으신 우리 박상봉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두 분은 둘 다 박상봉, 학봉 이래가지고 왜 형제인 줄 알겠어요. 형제라고 그래도 뭐, 이름만 보면. 그러니까 형제, 얼굴이 비슷해요. 지금 이충근 박사님께서는 그 다른 데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지금 오시고 계시고요. 예,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칼통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자칼통은 자유통일 칼리지의 줄임말입니다. 자유통일 칼리지. 박상봉 박사님은 자유통일 칼리지 학장님이십니다. 자유통일 칼리지. 예, 늦으시는군요. 예, 조금 늦으시는데, 예, 이충근 박사님 오늘 강의 올라오시는 날인데, 예, 오늘 여기서, 예, 뭐, 유학과 얼마인가요? 예, 2만원짜리가 있고, 22,000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으신데, 약가 질문보다는 하노이에 대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이게 정말 확실한 대답을 드리는, 속이 뻥 뚫리는 대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2차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합의서가 빅딜이 될 것이냐, 스몰 딜이 될 것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체 어디가 맞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 박상호 박사님부터, 예, 스몰 딜 이 이야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의 안보를 최우선해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핵을 동결시키고, 예, ICBM을 폐기하기만 하면 미국의 안보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합의하는 것을 우리가 스몰 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몰 딜.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네. 그동안에 기대했던 거는 북한의 핵 폐기와 완전한 핵 폐기. 그렇게 해야 이제 미국이 그에 대한 상응 조치와 함께 제재를 해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빅딜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아유, 이충근 박사님.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우리가 좀 시작을 했는데요. 예, 뭐 유튜브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아니 나도 그분이 미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기도 와서 보겠다고 그래서 차 세우느라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여기 빨리 여기 오십시오. 오세요. 예, 아니 이걸 하셨구나. 예,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화 3시 정각에 광화문에 도착했는데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이 그러네. 데모 때문에 우리가
예, 지금 할 일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벌써 예, 댓글이 예, 빅딜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예, 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이고, 여기 뭐가 막 글자가 뜨네. 예, 글자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조금만 앞으로. 문제도 저는 안 내갖고 왔는데. 예, 문제 제가 다 여기 다 준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스몰딜과 예. 빅딜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예. 중이었습니다. 예, 박사님 하나 가지시고. 예. 뭐 이거 같이 보면 되니까. 네. 우리는 지금 빅딜을 바라고 있는데 예. 지금 스몰딜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지금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네. 막 하고 있던 참인데 사실은 뭐 언론만 보면 뭐 그거는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 언론에서도 지금은 뭐 이미 모든 합의가 끝나고 이제 비핵 회담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안 나와서 빅딜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 언론의 보도가 많아요. 뭐 우리 이 박사님 뭐 견해를 한번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박상하 대표님의 탈북자의 시선으로 본 이 빅딜, 스몰딜. 저는 우리 탈북자의 시선이자 김정은이 시선으로 보면요. 김정은의 시선. 네. 내가 김정은이라도 빅딜을 할 일이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스몰딜도요. 예컨대 싱가포르 회담 때 6월 10일이었죠. 작년에 그때 저도 이제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그 전에 국무성의 책임적인 고위 인사들을 이틀 전에 만났습니다. 그때도 빅딜 한다. 엄청난 그런 만약 빅딜이 안 되면 트럼프가 회담장에서 박차가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도 했고요. 저도 그때는 한 반의 반씩 했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스몰딜, 빅딜 이런 거 떠나갔고요. 이게 원칙과 이제 순차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일단은 자꾸 김정은이 보고 우리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핵 리스트를 내놔라 했거든요. 예컨대 네가 대학 가고 싶으면 일단 입학원서를 내라. 이런 얘기 했는데 아직까지 입학원서를 안 냈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러면 뭐냐면 북한이 지금 진짜 핵을 폐기하려면 딱 한 가지 먼저 하면 되거든요. NPT 다시 가입해야 돼요. 예. 그게 행동의 전제 조건이거든. 그렇군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그렇게 하고 가입하면 IAEA 원자력기구로부터 검증을 받으면 되는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NPT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원서도 안 내고. 김정은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의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만든 겁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30여 년을 북한 이민을 300만 가까이 굶겨 죽이면서 만든 거거든. 엄청난 피 대가입니다, 그게. 김정은 체제에서 핵을 내놓으면 김정은이 아무것도 볼 거 없고, 내가 만약에 김정은이라도 죽으면 죽었지가 안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충훈 박사님은 어떻게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지금 우리 한 대로 김정은이가 핵을 만든 것은 목숨입니다. 목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나라로서 살려면은 이제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김정은이가 살기 위해서 핵을 만든 겁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살려면은 핵 만들 돈으로 쌀을 만들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자기가 살라고 만든 거를 지금 미국에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나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빅딜, 스몰딜이 나오는 거는 단계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다 내놓기 전에 조그만 단계를 거치자 하는데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미국까지만 안 오면 되는 거. 미국까지 안 오면은 그러니까 ICBM만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론 없이 막 말을 하는데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을 때릴 수 없으면 그거는 핵폭탄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한국을 때리는 거는 관계없나요? 이제 우리가 핵 이론인데 우리 둘이 싸우는데 우리 박 박사는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는 여기를 못 죽이면은 그때는 이 사이가 전쟁이 억지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제가 북한이라 했을 때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그걸 막으려면 미국을 도시 하나라도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나는 너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너는 나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은 갖지 마. 그러면 그게 이제 무슨 일하고 연결되냐면은 북한이 원래 미국하고 싸울 생각은 원래 없습니다. 다만 한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한국하고만. 예. 근데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단 말이죠. 네. 근데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을 때릴 수 있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예. 저기 그렇죠. 그게 바로 학문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남한하고 싸울 때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미국하고 싸우려가 아니라. 아, 예. 그래서 그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수령님대의 조국을 통일하자면 어서 빨리 미국에 도착할 수 있는 핵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통일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폭탄은 미국의 도시 하나라도 건드릴 수 있을 때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미국만 안전하면 되니까 ICBM을 지금 끊고서 그걸 못하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 미국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만 안 맞으면 일본은 핵무장해야 됩니다. 한국도 핵무장해야 되고. 예. 근데 그거는 미국이 또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행보를 해야 하나요? 이게 아주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이 올라왔네요.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행보를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세훈 후보 그분이 말씀 잘하시더만요. 뭐라고요? 난 오세훈 후보님 그분이 이제 정책은 조금 좀 완전히 창성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북핵에 관해서는요. 네. 그분이면 자의적 핵무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또 근데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의적 핵무장. 저는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핵무장을 주장한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 핵무장이라는 건 조건이 있죠. 예. 뭐 무조건 지금 하자가 아니라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스몰 딜을 해가지고 끝낸다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할 권리가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통일 전문가로서 보실 때 통일의 입장에서 스몰 딜로 핵무장을 하는 경우에 통일이 더 잘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그 통일이 잘 되죠. 적화 통일. 아, 그래요? 적화 통일이 잘 된다니까. 아, 적화 통일이요. 아니, 우리도 절대로 핵무장을 나올 수 해야지. 우리도 그때는. 핵무장을 하면 그 저는 이제 지금 예전부터 저는 핵무장을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든 안 하든 핵무장을 떠들어대야 예. 일본도 떠들어댈 거 아닙니까? 예. 하든 안 하든 둘째치고 그러면 뭐 대만도 떠들 거고 그러면 중국이 발끈하겠죠. 그럼 예.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을 때니까 우리는 핵무장을 하고 싶지 않다. 북한의 핵을 제거해달라는 국제사회에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핵무장을 하면 뭐 국제사회 제재가 들어온다.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핵무장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막 불러일으키면 일본도 난리 날 거고 주변국들이 난리 나면 중국이 겁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가 가장 영향을 잘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시켜라. 그런 의미에서 이전부터 저는 핵무장은 그걸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그 요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실력이 한국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치적으로 결단을 하면 되는데 정치적인 결단이라는 거는 그 미국 학자들도 그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뭐 좋아하는 그 미국 교수 중에 한 분이 자기 책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했더니 서문을 써서 보내줬는데 중국이 어느 날 힘이 약해져가지고 아시아의 그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없어지면은 아마도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할 거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미국이 한국을 중시하는 거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다 가져갈까봐가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 중국 영향력. 중국이나 소련을 무서워했지. 예. 북한이 뒤에 중국이나 소련이었으면 뭐 이게 누가 통일해도 미국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중국의 힘이 빠지고 지금 소련은 없어졌고 거의.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가 한국을 애써서 도와줄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중국은 그래도 미국이 보기에는 약할지 모르지만은 당신네들한테는 무서운 나라 아니겠느냐. 그때 핵무장도 고려하셔야 될 거라고 아예 선문을 써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 핵무장은 우리 대한민국만큼 그 테크놀로지라든가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는 또 드뭅니다. 왜? 우리 경수로 수출국입니다. 경수 자체를 설계해서 예, 만들고 예, 예. 핵폭탄 만드는 건 지금 서울대 핵물리학 학생들 6명만 모이면 졸업생들 6명 모이면 만듭니다. 그럼 별게 아닙니다. 핵폭탄은. 근데 예. 이것보다도 원자로를 만들어서 이걸 돌리는 게 10배 이상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우리 뭐 만들지 못하거나 또는 만들 수 없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합니다. 석 달이면요. 지금 현재 그 기간에 32년 가까운 기간에 우리 그 원자로에서 그 폐기한 핵 예. 연료병 있잖아요. 이걸 재처리하면요. 대한민국에 핵폭탄을 3,000개 가질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예. 일본은 7,000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려면은. 지금부터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몇 분 동안에 하나씩 만든다 그랬습니다. 아닌데 이 일본은 뭐 3개월 걸린다. 우리는 6개월 걸린다는데 저는 일본이나 우리나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단번에 몇백 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박상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테러 사건 났을 때 미국에서 네. 뭐라고 농담이 있었냐면은 네. MIT 대학 석사과정 다니는 학생들 잡혀가지 않게 보호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일반인 잡아가면 핵폭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반에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다는 그 얘기죠. 제가 2011년도에 이제 그 핵과 관련돼서 일본 핵무장과 관련돼서 이제 독일의 그 디벨트라는 뭐 유명한 일간지가 있어요. 2011년도니까 7년 전인데 북한의 비밀 친구들 노드 코리아스 하임리히 프로인데라는 제목 타이틀로 기사를 쓴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지원한 건 아니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까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걸 빌미로 군사 재무장이라든가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핵 개발인데 핵 개발도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핵무장을 해야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키신저라든가 예전에 그 바이든 부통령이죠. 조 바이든. 네, 그리고 일본의 핵무장을 시사한 바가 있어요 이미. 뭐 우리나라 핵무장도 시사한 바가 있고. 이제 뭐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이 막 이렇게 그 얘기를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미국 하원의원 한 사람이 미국만 안전하면 되는데 그러면 ICBM을 딜을 해주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우린 편지 보내는 겁니다. 너가 그러면 우리 핵무장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해주면 뭐 너네만 살면 되느냐는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전문가들은 예. 일본이 핵무장 하는 날 그거는 1941년 12월 7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큰 나라가 미국한테 이렇게 말 잘 듣고 쩔쩔매는 이유는 군사력이 없어서거든요. 근데 일본이 핵무장을 해보세요. 그럼 예. 미국 말 듣겠나? 아니, 북한보다 훨씬 무서운 나라 되는 거죠, 미국한테. 우리는 그걸 빌미로 북핵을 제거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건너뛰면 안 되고 북한 핵을 무슨 수를 통해서라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러면 전쟁해야 되느냐? 전쟁 안 하면은 붕괴를 시키면 됩니다. 경제라든가 이런 거로.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이 이제 북핵 문제에 가지고 가장 중심에 서가지고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미국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동결 상태로 둔다기만 하면 그 지금 말하는 스몰딜이죠. 하면 우리는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적 차원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핵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일단 선포합니다. 아니, 선포했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스몰디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돈을 우리가 다 되겠다. 근데 반대가 하니까 문제거든요. 반대로 하니까. 반대로. 예. 네. 아니, 북핵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5천만 국민이. 근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이 지금 그 사람 아주 그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 왜 아니 그게 미국이 그렇게 말하든 누가 말하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에서 첫 번째 사명과 의무가 국민의 생명 안전 지키는 건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게 김정은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예측불허한 악마에게 예? 맡길 수 없죠. 기대서 갖고요. 그게 우리 미국하고 협력해서 미국이 그렇게 한다 해도 스몰딜 한다 해도 아니다. 난 못하겠다. 예? 선언하는 것으로만 NPT 탈퇴하겠다. 탈퇴하는 것만 해서 국제 제재 못하거든요. 실제 물리적인 실험을 하고 그래야 탈퇴가 그렇죠. 국제적인 그렇죠. 이제 그 제재가 제재가 단 저거는 하면 됩니다. 우리 이충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만약에 북핵을 국제사회라든가 미국이 완벽하게 우리 CVID든 뭐든 완벽하게 제거해 주면 우리는 안 한다. 그러나 그 북핵을 동결 상태 두거나 우리 5천만 국민을 김정은이 저 야만의 어디 튈지 모르는 야만의 핵 인지로 만드는 경우에는 우리 자유적 독재 취할 수밖에 없다. 우리 예. 주권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그거 왜 대통령에서 당당히 그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경제 지원 내가 먼저 해줄게요. 그게 이제 통일 그 핵과 관련돼서는 이제 유럽의 핵 전문가들을 소개하면 북한의 핵을 절대로 방관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 소위 불량 국가들하고의 그 다양한 커넥션이 있으니까 그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걸 방치할 경우에는 그 핵무기가 다 불량 국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 평화에 절대적으로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란하고 시리아에 살짝 슬쩍 판단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 그걸 잘 모르시지는 않으실 테고. 그렇죠. 다 알고 네, 있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에 2차 미국 회담을 하기도 전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3차, 4차 회담도 지금 시사를 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일부러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면은 이번에 너한테 줄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한국에.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그게 북한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지금 오늘 어저께 오스트리아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대북 제재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강력한 대북 제재다. 근데 절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냥 뭐 김정은을 계속 무대 위에 올려 세워가지고 얼굴만 보여주기 쇼를 그러니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결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그냥 압박하고 있으면 이제 죽겠으니까 그런 의미 아닌가요? 네, 그런 의미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끊어서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예. 그 얘기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야말로 김정은하고 너무나도 관계가 좋다.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근데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하고 너무나 관계가 좋고 그리고 심지어는 김 패밀리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거는 김 패밀리 뭐야? 누가 김 패밀리를 언제 트럼프가 만나봤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 하자마자 근데 쟤네들은 우리나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돈을 수십억 달러를 뜯어갔습니다. 예. 앞으로 나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를 따로 읽으면은 앞으로 한 푼도 안 줄 거라 하고 나는 김정은하고 제일 친합니다 하고 그게 붙어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붙여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느 한쪽을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죠. 제 생각은 이렇게 해도 북한 용어가 있죠. 돼지 작을 때 잡아먹는 거 아닙니다. 좀 길렀다가 살찐 다음에 살찐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주 천박한 소리처럼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 우리 보수 언론에서 계속 트럼프만 요용합니다. 예.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예. 보수 언론이 합니다. 웃겨요. 근데 예. 트럼프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을 보시죠. 예? 그러니까. 그 펜스 부통령, 존 볼턴, 예? 그런 사람들이 아니 김정은을 악이라 북핵은 지쳐놓고 예. 저거는 절대 우리 지구촌에서
인간 지금 21세기에서 존재하지 말아야 될 국가고, 그래 절대 악이라고 하던 사람이 예. 사람들이거든요. 그 야만이 잡은 핵, 그것도 다른 거 안 잡았습니다. 재래식 무기 핵을 잡았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게.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 보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맛이 간 것처럼 보이죠. 천만에.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 생각에는요. 돼지를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가 명분 싸움, 명분을 마련하자는 거죠. 국내에서 언론이라든가 민주당이 하도 때리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 박상학 너네 대통령 하자는 대로 다 했어. 김정은이도 다 만나보고, 아니, 이게 피해 당사자도 김정은 도와줘서 경제적으로 해야 돼. 돼지가 지금 235군이라고 하네. 돼지가. 예? 235군. 예. 130kg.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난 열심히 했어. 그만 먹어도 돼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나 싱가포르에도 가서 만났다. 저 어린애한테 이 노인네가 하노이도 갔다. 도이모이 할까 해가지고. 예. 근데 다 거짓말이다. 명분을 만들려고 지금 평화주의. 그리고 트럼프도 욕심 있지 않습니까? 또 사내 더 해야 되지 않아요, 대통령은? 그러나 천천히 트럼프가 아주 유효하지요. 그런가요? 천천히. 예. 저는 김정은은 정신직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계약직 대통령이라서 그거는 사내만 더 해도 정신년보다 더 힘이 있어요. 힘 있어요. 예. 그렇죠.